안녕하십니까. 분당총서울 영어과 대표 강사 구명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한번 해볼 건데요. 총평하기 전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먼저 응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9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시간은 계속해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수능이라고 하는 시기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모평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고민을 담아서 총평을 하게 됐습니다. 총평 짧은 시간이니까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제 경향 및 난이도는 어땠는지, 모의평가와 수능은 어떻게 다른지, 또 오답률은 얼마나 어떻게 나왔고 필러 문항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마지막으로는 남은 기간별 학습 방향성과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하고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총평 진행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보자면 어려운 문항 한 2개 정도가 있고요. 빈칸 추론 문제가 오답률 1입니다. 32번이. 그리고 29번 문법 문제, 어법 문제가 그 뒤를 이었고요. 둘 다 70%를 넘겼고요. 나머지 그런데 한 5개에서 6개 문제들도 한 60%대 정도에 되는 오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시험을 뭐 잘 봤다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는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80%대, 90%대 되는 오답률의 문제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아마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온 학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거고요. 하지만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 독해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단어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보다는 약간 쉽지만 그렇다고 1등급을 맞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형태로 이상적으로 잘 출제가 된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었나. 저는 이번에 모의고사 이거 보면서요, 교육과정평가원이 스킬이 많이 늘었다, 이 출제하시는 분들도 고민 많이 했구나, 너무 어렵지 않게 하지만 너무 쉽지도 않게 1등급은 적정하게 나오게, 그래서 퍼센티지를 잘 맞추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 모평의 최근 몇 년간의 문제를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출제가 잘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등급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1등급 예상 퍼센티지는 그래서 7% 중반 정도의 가장 이상적인 그 정도의 퍼센티지가 확보될 걸로 보이고요. 연계율을 감안한다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크게 그래서 어렵지 않았던 시험. 하지만 중간층 이하의 아이들, 기본기가 부족하고 어휘가 부족하고 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너진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상위권 학생들도 허점 찔릴 수 있어요. 허점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9월 모평이 이렇게 나왔다가 수능에서 살짝 어려워지게 되면 훅 무너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예년 몇 년간의 이 통계치를 보면 항상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9월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방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9월이 쉬웠던 경우는 수능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요. 작년하고 비율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하고 비율을 봐도 지금 여기에서 방심할 단계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얘기인데 난이도 평가를 한번 해보면요, 1등급 예상 7%의 적절한 수준이지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은요, 어휘가 400개에서 600개 선이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어휘에서 갑자기 수능에서 어려워졌어, 평소에는 잘 봤는데 수능에서 망쳤어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 평가원 공청회에서요, 대학들의 요구에 맞춰서 올해를 수능 절대평가의 정착지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학들의 요구는요 뭐냐면 대학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수능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EBS 외우기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한다, 아이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실제로 대학생들도 대학 가서 영어 공부 다시 다 하죠. 스피킹도 다시 다 하고
이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영어가 너무 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올 초 공청회에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사실은 9월이 이렇게 나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수능에서 방심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난이도에 대한 평가 해봤습니다. 자, 오답률입니다. 오답률을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포진한 거 보시면 32, 34, 31 벌써 어딘지 아시겠죠? 빈칸 추론 전통적으로 약합니다. 이 빈칸에 대한 해결책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 21번이요. 요즘에 대세죠. 함축적 의미. 이렇게가 사실 상당히 부담을 주죠. 또 삽입과 그리고 순서 잡기. 8문항, 9문항 정도 되는 여기에서 승부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요. 킬러 문항들이라고 해당이 되는 유형들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90점대 중반을 맞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빈칸 2개 틀렸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어떻게 푸느냐 유형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팁을 한번 드리자면 모든 영어는요. 국어와 조금 다르게 문장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역접부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이 연결고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거든요. 언어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의미의 끌림 현상이라고 해서 meaning attr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역접의 전환부사가 만약에 없다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고리를 잘 유념하시면 아주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빈칸 추론에 대한 연습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축적 의미도 똑같은 meaning attraction이라고 하는 현상, 의미 끌림 현상이 사실은 모든 문제 전반에 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것들도 지금 38번, 24번, 33번, 42번, 40번 지금 요약 문제도 이번에 좀 많이 어렵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8번 삽입이죠. 역시나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의 퍼센티지 보시면 반 이상이 지금 틀렸거든요. 이런 문제들에서 대비만 잘 하신다면 안정적인 90점대 아마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킬러 문항에 대한 해설. 여기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해설을 하겠다. 답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이거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총평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번에 오답률 이거 32번이거든요. 왜 32번이었을까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웠을까요? 연계문항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32번에는 읽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뺐고요. 또 읽어서 추론하는 문제가 주로 포진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압박감, 잘 안 나와 답이 다 읽기 전에는 쉽게 안 보여 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오답률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팁은요. 32번을 만약에 여러분들 읽었는데 바로 안 나와. 그러면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애들한테 시간의 압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압박감을 통해서 긴장감을 좀 더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변별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다분히 담긴 그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는 그냥 가볍게 마음 차분하게 어차피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푸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기가 돼야 푼다라는 뻔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꼭 유념하세요. 32번 문제 풀 때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푼다.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입니다. 어법 문제 이번에 저는 어법 문제 정답이 1번이었는데 굉장히 그 정답률이 높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문법의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문법은 그리스 북부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이 섬 사람들이 되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서 creative,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게 그래마입니다. 그래마는 뭐냐면
무게추라고 하는 gram 아시죠? gramma. 그래서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make가 주어가 뭐뭐를 만들다죠. 그러면 저울축으로 동사를 보고 양쪽에 저울 접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를 만들다만 무게추를 올리듯이 채워넣으면 gram을 올리듯이 채워넣으면 완성되는 게 gram마예요. 정의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9번에 여기 지문은 없지만 비동사가 있었어요. 비동사가 있었는데 이 비동사가 양쪽의 명사를 다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비동사가 취하는 역량이 다 무게추 올리듯이 다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앞에 있는 접속사가 그런데 위치였거든요. 위치였는데 이 위치가 명사도 되잖아요. 접속사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접속사의 정의가 동사를 책임지는 말인데 동사는 물론 책임져 주지만 명사가 하나 또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는 위치는. 그래서 이 명사가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뭐 부사로 바꿔야 돼.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설마 1번이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설마 1번이라 이랬겠죠? 그거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문법의 정의만 아주 사소한 것만 알고 있어도 그냥 맞출 수 있었던 문제를 3점을 여러분들은 포기한 거예요. 당부드리건데 문법 공부 다시 하세요. 만약 이번에 문법을 틀렸으면 독해도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능장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법 전통적으로 3점짜리로 많이 나오죠. 작년 수능만 2점짜리로 나왔고요. 계속 3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영역이에요. 문법 만약에 힘드십니까? 찾아오세요. 일주일이면 문법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더 좀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법을 하시려면 그러면 아까 make를 알아야 빈칸을 채울 거 아닙니까? 비동사를 알아야 두 칸을 채웠겠죠? 단어를 모르면 문법 못합니다. 그럼 독해도 못할 거고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휘입니다. EBS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서 접근하세요. 아시겠죠? 자, 함축적 의미. 요즘의 대세입니다. 언더라인드가 딱 쳐져 있으면 학생들이 되게 부담 느껴요. 많이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많이 읽지 않아도 분명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제를 알고 그 다음에 meaning attraction을 알고 모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달이 뭐냐면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달이 뭐냐면 can, may, should, might 이 모든 것들을 영영사전 찾아보면 조동사라고 나오지 않아요. 모달 동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어떤 조화, 시제의 힘, 그 다음에 양쪽에 막 부정어가 달려있고 하는 영어의 기본적인 4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강조법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본기를 알면 정말 답을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를 모른다면 근처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eaning attraction을 반드시 지킵니다. 모국어 화자들은요. 말이 갑자기 툭툭 끊어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연결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위치까지도 맞추거든요. 주어가 같으면 서술어도 같아. 이런 개념이 meaning attra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더라인에 돼 있는 게 만약에 이 주어가 같고 같은 개념이 앞뒤에 분명히 맞물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꼭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에 대한 어떤 변화, 퍼센티지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10.3%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5.30%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웠던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별력이 있냐? 대학들이 가장 불만도 가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못 맞췄습니다. 비율을. 그래서 5.30% 나왔어요.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2020학년도 대비 작년에 7.43. 잘 냈죠, 작년에는? 올해 작년에 유형도 함축적 의미도 들어오고 이제 새롭게 편제를 하면서요. 아마 스킬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잘 맞출 것 같기는 하나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 올해 그리고 9월달이 쉬웠다라고 한다면 항상 지그재그의 형태로 많이 성질을 띠거든요.
올해 지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살짝.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총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영어는 기회 과목인데 이것 때문에 영어 때문에 성적 안 나와서 대학을 못 가, 의대를 못 가, 아니면 원하는 대로 못 가 하는 소리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프거든요. 영어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기회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9월달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얘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등급이. 그렇다면 아이들이 방심할 수 있어요. 허를 찌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꼭 대비하세요. 올해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절대평가의 정착기. 그쵸? 내년에는 기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에 모든 대학들이 영어 반영률을 다 일괄적으로 상승시키는 대학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능 9월달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심하셨다가 당한다?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플 겁니다. 꼭 유념하시고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도표는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작년 수능에 대한 이제 모의평가하고 수능에 대한 성적 분포, 등락률, 여기에 대한 자료인데요. 6월 달에 1등급을 맞았다가 수능에서 떨어진 비율입니다. 여기 보세요. 9월 달에 1등급 맞았다가 수능에서 떨어진 비율 한번 보십시오. 60.5%죠. 작년에 7.43%의 1등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이렇게 나왔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어휘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어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연계율 갖고 여러분들 승부하지 않습니다. 연계율이 실질적으로 직접 연계는 4개에서 5개. 그러면 여러분들 22개에서 23개는 직접 풀어내셔야 되잖아요. 실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휘가 늘어나서 읽히지 않는다. 수능 시간이 주는 압박감, 국어의 타격. 저는 국어 담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국어에서 충격 받았대요. 수학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영어 읽히지 않습니다. 심리적 타격이 안정적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을 생각 한번 해보면 어휘학습에, 기본기 학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작년 기준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9월에 1등급 나왔다가 수능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허다합니다. 1등급 중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60%니까요. 6월에서 떨어진 학생들도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사실 총평을 오늘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핵심은 얘입니다. EBS가 아니고요. EBS를 준비하라. EBS를 통해서 여러분들 승부를 봐라. 이게 아니라 물론 EBS의 연결을 느끼면 시간적 확보는 되겠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재니까 그걸 풀어보시는 건 좋으나 기본 어휘도 안 하고 기본 구문도 못하면서 EBS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vocabulary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휘 없이는 제가 아까 문법 설명을 잠깐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문법이 모든 것의 기본인데 그 문법의 기본이 어휘예요. 어휘와 문법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단어를 해야 문법 가능하고 문법을 해야 독해가 가능하고 독해가 가능해야 해석이 가능한 거죠. 독해하고 해석은 틀리죠. 독해는 끊어서 읽는 정도, 해석은 풀어 헤친 놈, 얘를 이해할 석자니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reading과 reading comprehension의 차이. 여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얘입니다. 그런데 얘를 안 해주고서 EBS만 죽으라고 외우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아둔하다, 바보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끝까지 어휘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가 되면 구문이 가능하죠. 구문 연습부터. 만약에 구문 어려우면 오세요. 제가 제 학원 홍보를 하고 제 수업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문법하고 구문 정도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정너를 할 수 있는, 아 여기가 답이야, 작가의 생각은 여기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공이 언어공학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두세 달이면은요, 영어 성적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설사 저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 절대로 EBS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오늘 총평의 핵심입니다. 자, EBS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EBS는 제가 볼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유형 연습을 하거나 그 다음에 패턴 연습을 하고 또 어려운 문장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스킬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EBS가 짱. 어떤 교재보다 그게 좋아요. 뭐 변형 교재다 뭐 하는데 EBS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될 거라서 답답할 거니까 이거 하면서 다 안 봐도 돼요.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기는 보통 10월, 11월 가서 하셔도 되니까 한 달 반 정도 집중적으로 200개만 봐도 되잖아요. 뭐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일단 비중을 여기다가 아직까지는요. 이 중에 여기다가 한 60, 65, 여기다가 40, 35 정도로 실으시면서 10월 넘어가면 그때 11월 정도 됐을 때는 EBS로 조금 더 치중하면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9월 달에는요. EBS를 통한 학습도 하시되 제가 여기다가 지금 어휘와 기본구문 학습을 이렇게 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얘를 버려서는 성공할 수 없다. 얘를 비중을 쏟으시면서 EBS를 통한 학습을 하시다가 10월, 11월 올해 수능이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진 상태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특히 이때는 이제 기출도 풀어보시고 너무 외우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EBS 핵심 지문 그리고 실전 대비 또 유형별 패턴을 익히시면서 시간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회 정도분 꼭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전 훈련이고요. 반드시 지금은 이거를 할 때, 특히 이거를 할 때입니다. 사인권 학생들은 당연히 이쪽에 치중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월 모평을 봤는데 너무 힘들다. 성적이 안 나와서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9월 달에 여기 보시면 EBS 200제 핵심 문제 풀이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유형훈련 기출풀이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 기본 인강을 열어줘서 기본 구문과 단어학습 먼저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용어 지금 뭔지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까 언어공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어공학에서 시제론과 positive feedback, models, developmental process, 그리고 meaning attraction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 용어 다 익히고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얘는 뭐냐면 글의 구성에 가장 기초되는 원리 5가지예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계신다 그러면 새로운 감이, 신기원이 열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떠한 학습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진짜 답정너를 하고 싶다. 내가 기본적인 독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 할 때는 답의 위치를 다 정할 수 있는 여기가 분명히 답이야. 얘 말고는 없어. 하는 핵심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쓰는 언어 습성을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 오셔서 문을 두드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구문 넣어놨죠. 문법 정리합니다. 속도 훈련, 유형 완성,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네요. 그리고 수능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총평하고요. 수업 소개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핵심적인 요약은 영어 이번에 잘 보셨다고 해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된다가 가장 요점이고요.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휘 학습은 끝까지 하셔야 된다.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끝까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꼭 유념하시고서 명심하시고서 수능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수능 시계를 멈춰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다가오는 시험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항상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대학이라고 하는 관문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